안녕하십니까. 행복연구술사 이대근입니다. 오늘은 영업에 대해서 통합 경영 이론 관점에서 영업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이란 쉽게 말하면 뭔가를 파는 거죠. 조직에서 말하는 제품 혹은 그게 뭐 가치일 수도 있는데요. 그것을 시장에 나가서 고객에게 파는 겁니다. 그래서 고객이 그 선택을 하면, 그래서 구매를 하게 되면 이제 그 결과로서 조직은 매출과 수익을 이제 얻어서 지속 성장을 해 나갈 수 있습니다. 과거에 제품이 좀 부족하던 시대, 그 말하자면 중산층이 막 이제 많아지면서 시장에서 이제 구매력이 막 이렇게 충분한데, 그래서 사고 성능이 좋은 그런 제품만 만든다면 뭐 실체화이나 이런 뭐 필요로 하는 만든다면 마구마구 팔려 나가는 그런 시대에는 영업이 정말 중요한, 영업이 조직을 살리고 죽이고 하는 뭐 그런 역할을 했었죠. 그때는 시장에서 고객이 정보를 입수하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웠었고, 영업 직원이 어떤 그 행동하는 바에 따라서 고객이 막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되게 많았었죠. 근데 요즘은 이제 많이 다릅니다. 영업 직원보다 오히려 시장에서 있는 고객이 그 제품이나 서비스 혹은 그 가치를 더 잘 아는, 말하자면 뭐 구선 효과라든지 혹은 SNS 같은 어떤 그 평하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즘 저도 그렇지만 뭐 어떤 물건이나 어떤 제품이나 어떤 서비스를 구입을 한다고 할 때, 선택을 한다고 할 때 그냥 그 한번 보고 하지 않습니다. 구매 평을 본다든지 아니면 뭐 블로그나 이런 데 가서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관련된 다른 대체제나 다른 서비스 같은 것들을 이제 좀 비교 분석하고, 뭐 제가 이미 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해놨으니까요. 그걸 보면서 그렇게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조직에 있는 그 조직원보다 오히려 그 바깥에 있는 고객들이 그 훨씬 더 그 제품이나 서비스를 더 잘하는 그런 이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럴 때는 영업 직원의 역할이란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소위 우리가 말하는 AM, 그 카운터 매니저라는 말을 하죠. 그러니까 단지 고객을 그냥 관리하는 관리자일 뿐입니다. 그래서 AS 같은 이런 쪽에 특히 이제 계속적 공급 계약 같은 그런 경우에는 특히 그게 더 중요하죠. 어떤 새로운 고객을 발굴하는 것보다는 기존 고객을 잘 관리하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제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각설하고요. 어쨌든 영업이라는 건 이제 파는 행위인데, 요즘 이제 그런 상황들을 이제 그 반영을 하고, 또 우리가 조직에서 만들어서 고객에게 제공하는 게 제품이냐 가치냐에 보면, 우리는 요즘 제품이 아니라 제품 속에 포함되어 있는 그 가치를 판매한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고객도 이제 더 이상 제품에 있는 드러난 어떤 가격이나 품질이나 성능이나 디자인이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자기가 느끼는 이 제품을 구입함으로써 내가 만족하는 어떤 그런 만족감, 그 가치, 충족되는 어떤 불편이나 불만을 해소하거나 더 좋은 어떤 기대 심리를 충족하는 이런 가치를 보고 구매를 한다고 우리는 통상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가치를 우리가 판매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렇다면 이 가치 판매라는 것이 과연 영업만의 문제냐, 영업이 할 수 있느냐, 이제 본질적으로 이런 이제 의문이 듭니다. 앞서 잠깐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영업이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죠. 그러면 결국 뭔가를 판매하는 그런 그 조직의 행위가 보면 크게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영업이 있고요, 마케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브랜딩이 있습니다. 물론 뭐 홍보도 있을 수 있고 뭐 몇 개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활동들이 이제 이런 것입니다. 어느 조직이나 영업 기능, 마케팅 기능, 브랜딩 기능은 있습니다. 이것들이 한 조직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요, 한 행위가 이 세 개를 다 포함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반드시 분리되고 서로 상충되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어느 하나가 굉장히 크면, 예를 들면 영업이 굉장히 크면 마케팅이나 브랜딩이 영업 속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브랜딩이 굉장히 크면 마케팅이나 영업이 이 브랜딩 속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조직이나 어떤 사업의 본질에 따라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나눠볼 필요가 있는 것은 각각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본적인 속성이 서로 다른 것이죠. 근데 영업 같은 경우는
고객과의 관계를 보면 푸시가 됩니다. 이 우리가 제공하는 제품이나 혹은 서비스나 뭐 이런 것들이 가격이 어떻고, 그래서 네가 가지고 있는 어떤 코스트에 비해서 어떤 베니핏이 효과가 이익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푸시를 해서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가성비 측면에서 훨씬 네가 이익이니까 이건 사야 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물론 뭐 사람마다 약간 다르겠지만 저는 고객과 딜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케팅의 기본은 전략이죠. 이 전략은 차별화입니다. 차별화는 어떻게 보면 경쟁사와 경쟁 우위를 가지는 뭐 이런, 물론 경쟁사가 없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런 차별화나 전략 이런 관점이 이제 마케팅이라면, 그래서 마케팅의 가장 지고지순한 어떤 목표는 판매라는 이 영업 활동 없이도 알아서 제품이 서비스가 팔려나가는 걸 만들어내는 게 마케팅이라는 말도 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고상한데 구현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어쨌든 이런 관점에서 보면 고객과는 딜을 하는, 야, 이 정도면 어때? 다른 거에 비해서 훨씬 더 좋지 않겠어? 이런 것들 했을 때 네가 뭐 훨씬 더 낫지 않겠어? 이런 어떤 딜 관점이 저는 내재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브랜딩은 고객부터 이제 저는 풀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고객이 결정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평판이죠. 쉽게 말하면 평판입니다. 물론 이 평판은 영업이나 마케팅의 결과일 수도 있고, 혹은 그 이후에 제품이나 서비스를 받고 난 뒤에 어떤 그런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평판이 바로 브랜딩이다 라고 하면, 이 브랜딩은 결국 고객의 마음으로부터 이끌어내야 되는 그런 것이지 막 이 푸시를 하고 혹은 딜을 한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렇게 이제 이 활동들이 이제 다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가치의 관점으로 우리가 사업이나 비즈니스를 접근하면 결국은 브랜딩이 최종적으로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될 바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브랜딩에 대해서 흔히 우리가 생각하면 이제 이런 것들이죠. 고객에게 100원을 주고 물건을 팔았다고 치자고요. 근데 이 고객 입장에서 100원을 내고 이 고객이 만족감이 100원일 수가 있습니다. 100원. 내가 100원 주고 산 만큼 나는 만족해. 물론 이제 코스트보다 베네핏이 더 높기 때문에 100원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이겠죠. 100원으로 만족을 했으니까. 이제 이게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상정하는 경제나 경영에서 상정하는 기본이죠. 그런데 어떤 고객은 한 1,000원만큼의 그런 그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사실은 예를 들면 고객이 다른 사람한테 가서 와, 난 너무 좋더라, 막 이 구전 효과로 이렇게 막 그 칭찬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재구매를 합니다. 재구매를 하거나 구전 효과를 막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고객이 만들 수 있게끔 하는 거죠. 또 어떤 경우에는 한 50원이나 한 20원 정도의 만족감. 이건 이제 이런 만족은 사실은 불만인 거죠. 썼는데 영업이 너무 과도한 영업을 해서 기대는 이만큼 했는데 실제로 봤더니 그게 아니야. 그랬을 때 이제 이런 경우에는 재구매는 고사하고 이 불평이나 불만들을 퍼뜨리면서 잠재적인 고객도 구매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죠. 이렇게 봤을 때 사실은 고객에게 100원을 주고 물건을 파는 관점에서 재무적인 혹은 금전적인 면에서 보면 이것은 제품이나 가치를 판 결과적으로 100원의 어떤 수익을 혹은 매출을 만들어낸 것이죠. 당연히 똑같습니다. 이 공이 100원이죠. 그런데 실제로 가치 측면에서 보면 어떤 사람은 100원에 그치지만 어떤 사람은 1,000원에 그런 가치를 받을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20원이나 50원밖에 못 받을 수도 있죠. 이런 거를 결국은 만들어내는 것이
브랜딩 관점이라는 것이. 그래서 가치 관점에서 비즈니스나 사업을 생각할 때 궁극적으로는 브랜딩하고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실 가치 관점에 경영을 한다 그러면 브랜딩을 가장 중요시를 해야 되는 그런 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관점에서 판매라는 그런 영업의 어떤 개념에서 봤을 때 이런 세 가지의 본질적인 차이점이 있다 이거죠. 그랬을 때 영업이 과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영업이. 물론 객관적으로 봐서 사실은 뭐 1분이나 2분이나 3분이 다 혼자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혼자 해가지고는 시너지보다는 유효과가 많이 나겠죠. 어떤 사람은 막 푸시를 하고 어떤 사람은 딜을 하고 어떤 사람은 풀을 하고 이러면 그게 사실은 시너지가 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조직이 선택을 한다면 물론 이 선택은 상품별로 혹은 서비스 사업 비즈니스 모델별로 적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 차별성이 없는 그런 제품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영업이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가격 경쟁만 하는 다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세 가지의 유형의 어떤 그런 사업의 어떤 지향점을 가졌을 때 영업이 어떻게 할 것인가. 예를 들면 영업 활동이 이런 고객에게 푸시하는 가장 전형적인 판촉 활동, 판매 활동에 집중하는 그런 것이라면 이 영업은 고객의 어떤 그런 요구, 어떤 반응, 이런 것들에 대한 피드백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물론 가서 팔았는데 팔렸어요. 그걸로 끝이죠. 그러나 다시 더 팔리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어느 부분에 만족하느냐, 기능에 만족하느냐, 가격에 만족하느냐, 디자인에 만족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야 다음번에 팔 때 그쪽을 포커싱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기능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다 그러면 그 부분을 빨리 우리 그 마케팅이나 어떤 사업계획 쪽으로 넘겨서 그걸 개선하는 보다 업그레이드된 제품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마케팅에 집중하는 그런 고객이라 그러면 그런 조직이라면 당연히 어떤 그 경쟁사의 어떤 동향, 시장에서의 어떤 포지션, 위치,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이런 것들을 빨리 피드백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마케팅 중심의 어떤 그런 그 사업을 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 세 번째, 브랜딩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런 브랜딩 중심의 그런 조직이라고 하면 이제는 영업에서는 뭘 해야 되나 그러면 고객이나 시장에 어떤 숨겨진 니즈, 이런 것들을 발굴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영업은 물건을 단지 파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있던 시장에서와 고객에서의 어떤 그런 뭔가 충족되지 않는 그런 것들을 캐치해내는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해요. 뭐 우리가 이제 IT 쪽의 경우 보면 SI 영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SI 영업이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시스템 통합 구축 이런 것들에 대한 역량을 푸시해서 막 파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마케팅 관점에서 딜을 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도 사실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보면 그 고객이 혹은 그 시장의 어떤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뭔가 될 것 같다라는 것을 찾아서 그것을 제시하는 게 이 영업의 결국 성공 포인트가 됩니다. 그런 경우가 바로 이런 것이죠. 이렇게 영업 활동의 역할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통합 경영 이론 관점에서 영업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냥 단지 영업을 물건 파는 거야, 서비스 파는 거야, 고객한테 가서 많이 팔아와, 뭐 이렇게 접근하는 전통적인 방식. 그리고 마케팅은 전략이나 차별화를 만드는 데고 브랜딩은 평판을 관리하는 데야. 이렇게 나누어서 분리된, 서로 단절된 그런 게 아니라 이 조직의 지향점에 따라서 물론 그 지향점은 사업이나 혹은 비즈니스 어떤 모델에 중요한 기반을 하고 있겠지만 그런 어떤 그 통합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영업이 어느 쪽으로 해 나갈 거냐에 대한 어떤 그런 방향성이 정해지는 것이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근데 제가 어떤 사례로서 또 말씀을 드리면, 조직의 입장과 또 우리가 영업을 하다 보면, 뭐 영업뿐만 아니라 이제 비즈니스라는 어떤 그런 사업을 하다 보면 조직의 입장하고 개인의 입장이 다릅니다. 당연히 다르겠죠. 조직은 많이 팔아서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것이고요. 단기적으로. 고객은 싼 값에 샀어 뭐 하는 것이죠. 이런 조직의 입장과 고객의 입장이 뭐 흔히 생각할 때 잘 조화되어야 되겠죠. 이게 조화되지 않고 균형이 맞지 않으면 당장은 조직이 갑질을 하면서 뭐 독점일 경우에 독과점일 경우에 그렇죠. 갑질을 하면서 고객으로부터 초과 이익을 향유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런 독점의 여건이 없어지고 경쟁사가 생긴다거나 혹은 아니면 새로운 대체제가 나온다면 기존의 갑질은 한 방에 훅 가는 거죠. 그래서 조화가 없음. 그렇다고 해서 또 고객 입장만 막 하다 보면 조직은 뭐 망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직의 입장과 고객의 입장이 잘 조화되고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 지수들을 보면 통상적으로 영업은 조직의 입장에서 고객을 대응하라는 그런 요구를 많이 받습니다. 물론 이제 고객 만족이라는 걸 많이 이야기하면서도 사실은 영업은 회사 입장에서 고객을 설득해서 물건을 팔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리고 어차피 이제 주어진 것들에 대한 것들을 영업에서 바꾸기가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제품도 이미 나와져 있고요. 가격도 나와져 있고요. 서비스도 나와져 있고요. 모든 것들이 다 나와져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잘 고객에게 전달해서 잘 설득을 시켜서 판매하는 게 역할이니까 사실은 조직의 입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물론 이제 이런 관점에서 보면 고객의 입장에서 또 반영해 주는 건 이건 별개의 문제고요. 그런데 어떤 조직은 이제 제가 이제 경험했던 그런 조직들을 보면 이 마케팅이나 브랜딩이나 이런 혹은 사업 전략이나 사업 기획을 하는 이런 쪽에 다른 기능들이 조직의 입장에 굉장히 많이 오리엔트되어 있다는 거죠. 경도되어 있다는 거죠. 조직의 입장에서 어쨌든 고객을 구워 삼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 거죠. 막 이렇게 그런 상황에서 영업마저도 조직의 입장에 서면 이제 고객의 입장은 도대체 어디에 기대냐 이거죠. 이런 경우는 결국은 조화가 깨어지는 그런 결과라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조직에서는 영업이 과감히 조직의 입장이 아니라 고객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케팅이나 브랜딩이나 사업기획이나 다른 모든 조직에서 조직의 다른 부문이 이미 조직의 입장을 많이 대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통합경영 이론의 어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역시나 영업이 조직의 입장이 돼서 물건을 제품을 파는 게 아니라 다른 기능들과 잘 조화로운 그런 시너지를 내는 그런 역할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 현명한 어떤 지혜로운 경영자라면 마케팅이나 브랜딩이 회사 입장에서 조직 입장에서 많이 경도되어 있다면 영업에게는 고객의 입장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런 글을 잘 해내는 유능한 영업이 그러니까 많이 파는 영업이 아니라 매출 목표를 충분히 달성하는 그런 영업이 아니라 고객 입장을 잘 분석해서 전달하고 그거를 막 구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직원을 마케팅이나 브랜딩을 담당하는 쪽으로 발령을 해서 이런 부문들이 조직의 입장을 견지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고객과 시장의 니즈나 입장이 뭔지를 베이스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뭐 우리가 흔히 영업 잘하는 사람이 뭐 또 이렇게 뭐 관리자로 막 승진하고 이런 게 과연 옳은가 이런 거 보면 통합 경영 이론 관점에서 이제 해결책이 답이 나올 수 있다 이런 것이죠. 어떤 조직은
영업 잘하는 그 사람이 되게 중요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영업은 좀 못하더라도 고객 입장에서 뭔가를 잘 해내는, 근데 그런 사람이 또 중요할 수도 있고, 조직마다, 사업마다 다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론의 관점에서 봤을 때도 역시 영업은 죄송합니다. 역시 영업 또한 통합경영이론 관점에서 바라볼 때 올바른 그런 영업 활동을 할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